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우리 또 주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상 첫 4연속 금리 인상 충격. 이게 보면은 한국은행이 문을 딱 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네. 처음으로 4번 연속 금리를 올린 거예요. 이건 역사상 처음이네요. 역사상 처음이고 4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어. 4, 5, 그다음에 6월 달에는 금통이 없었고 6월에는 없고 7, 8 이렇게 해서 이제 4연속인데 꾸러기님 코로나 끝나서 놀러 나갔더니 고물가 시대 다시 집으로. 정확하게 보셨어요 지금.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을 많이 기대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업계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 여행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땡땡 투어 이런 그렇죠. 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가 이 리오프닝을 기대하고 티켓도 막 입도 선매 해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어떻게? 꾸러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제 나가서 놀아보자 했는데 얘 아니네. 다시 약간 아니 제 친구가 어제 출국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밤에 공항 가서 이제 안부 문자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면세점이 초토화됐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면세점이? 사람도 없고 물건도 허달하고 지금 야 이거 딱 봐도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 없을 수 있죠. 뭐 비행 시간 아니면 근데 얘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야.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여기 지금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좀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심은정님, 와 어제도 오늘도 실검은 우울하네요. 근데 저희도 참 우울한 소식밖에 전해드릴 수 없어서 좀 그쵸. 안타까운데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냉철하게 보기가 근데 쉽진 않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딩딩대학을 보시면 딩딩대학 보시면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냉철하게 보실 수 있게. 현장 상황을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보기 위해서 딩딩대학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마중물림 뭐 폐업 분위기 느끼셨네요. 뭐 그러셨는데 지금 정말 뭐 폐업이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으나 좀 안 좋은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 네. 거기다 금리도 계속 오른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행에서도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는데 이게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를 해요. 찔끔 올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4연속 금리 인상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죠. 금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4월이니까 지금 한 넉 달 만에 그렇죠. 4, 5개월 만에 지금 4번 올린 거예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 급격하게 실제로 얼마나 올라가는지 나오죠 지금. 물론 이제 미국이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뭐 느리게 올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쭉쭉쭉쭉 올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전을 보면 거의 평탄하게 오다가 네. 팍팍팍팍 뛴 거잖아요, 그죠? 한동안은 이제 그런 기사를 많이 썼어요. 한국은행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 동결 이런 기사 많았는데 이제는 사실 금리 인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됐다라는 거고. 아니, 저희가 사실 기자들이 저도 이제 한국은행 잠깐 출입해봤지만 이주열 총재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동결. 그렇죠. 아니, 농담 삼아서 네. 동결이 워낙 잦으니까. 이동결 총재라는 그런 별칭을 부른 적도 있어요. 언론사에서는 이제 보도국에서는 이게 금리 인상 소식은 속보로 전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주시한단 말이야. 주시를 해. 그다음에 이제 기사도 써놔요 대충. 그쵸. 써놓고 이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발표문 들으면 다 해가지고 송고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동결하면 이제 기분이 빠지는 거지. 근데 이주열 총재 시절에는 거의 다 써놨어요 미리. 동결이 거의 유력하니까. 네. 근데 그런 시절이 끝났죠 이제. 네. 마중물림. 오늘 잭슨홀 미팅 앞두고 미국 언론은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뉴스가 대부분이라 하던데. 예,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잭슨홀을 다뤘었죠. 땅콩사님, 그러면 저희도 또 오르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가 정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그러면 뭐냐? 앞으로 한 연말까지는 11월까지 봐야 되겠네. 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약 한 하반기까지는 한 두세 번은 더 올리겠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넌지시 이제 암시를 한 거죠. 게다가 이게 어제의 발표를 이제 거칠게 좀 요약을 해보면 그거예요. 야 지금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지금 걱정이 된다. 힘들지. 근데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야. 물가가 더 급해. 택시비 지금 7,000원 가게 생겼어. 그렇죠. 야, 이런 거야 그렇죠. 지금. 아까 저 할아버지 나오신 것 같은데. 야, 이거 살까? 이거죠, 이거. 네, 비흡연 그래프. 할아버님. 이 그래프. 네, 그래서 물가가 6.3%를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보면 한국은행은 충격적인 수치예요. 그리고 이제 이달 초에 이제 이창용 총재가 국회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물가가 2~3% 정도 오를 때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 안 쓰고 경제생활 한단 말이야. 지르는 거지. 그치. 편하게 질러. 근데 물가가 6%다. 그러면 이게 인식이 돼, 머리에. 그러면 여기도 나왔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자극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더 오르겠는데 하다가 이게 가속화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기 침체가 걱정이 좀 되더라도 일단 요 놈부터 꺾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대치가 높은 게 뭐가 문제냐면 임금 인상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야 다음 기름값 더 오른데 아니 사장님 저 출퇴근하는 비용이 2배가 됐는데 나 이 월급 받고 일 못 하겠어. 뭐 그렇게는 얘기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많이 말 못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네. 임금 인상 지금 실제로 대기업 노조들이 대부분 임금 인상 협상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MBN뉴스에서 이제 최익수님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 많이 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오늘 밤에 지난번에도 예고해드렸듯이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빅 이벤트. 네, 바로 이제 잭슨홀 미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경제 전망이야. 그렇죠. 이 양반이 기준금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양반이 전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되게 집중해서 보고 네, 있죠. 그래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홀, 그러니까 뭐 웨딩홀 아니고 잭슨홀. 이게 잭슨홀이란 지역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한잔 하면서 이제 회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인 한 잔 먹으면서. 오늘 11시에 밤 11시에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아까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제 매파들이 득세한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셨는데 박수빈님이 수준이 많이 올라오셨어 이제 이 박수빈, 워딩 자체가 네. 매파들이 훨훨 나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 아셔 이제. 이게 잭슨홀은 뭐 복잡하지만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새냐, 네. 비둘기냐, 매냐,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금리 인상 격정도 좀 하시고 계신데. 네. 근데 이게 여기서 금리 인상에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거치게 요약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힘든 거 알겠는데.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거는데 실제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랬죠. 네, 그래서 5월 수치에 비해서 사실 2.7에서 2.6으로 낮췄는데 내년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금리가 막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막 우리 금리 인상기 막 미치겠어. 석 달밖에 안 됐어 지금. 시작 안 했어요. 우리 시작을 안 했어요 네. 아직. 게다가 이제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이 시차를 두고 옵니다 충격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2.1%로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어요. 확 떨어지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덧붙여서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도 아까 이제 뻘겋던데 그렇죠. 서유럽이나 이런 데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수치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음 해에 충격을 좀 막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국가나 어떤 이런 한국은행이 당연히 이제 전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되지만 개개인을 다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을 지켜야 돼요. 이 땅콩샌드님이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이럴 때 서민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돈 안 쓰는 게 답인가 하셨는데 물론 뭐 거시 경제적으로는 소비가 죽을 수 있지만 아니 당장 가계 경제가 박살나게 생겼는데 소비를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딩딩 대학의 컨텐츠로 정리해놨어요. 경제 빙하기 때 좀 살아남는 생존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네, 이거죠.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인플레이션 이용해야 부자 된다. 월급쟁이 고물가 생존법 이런 네, 것들. 저희가 생존법을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 네, 와서 보시는데 일단 대표적인 거는 일단 빚 내시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빚을 줄여야 되고 빚을 줄이고 그다음에 투자를 할 거면 내 자신에게 투자해라 이런 내용들 위주로 담겨 있으니까 저희가 좀 찬찬히 계속 기회를 봐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근데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달콤한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디에 투자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은 굉장히 경제 빙하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겨울이 계절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울이 싫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어떻게 그냥 이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겨울을 나야 된다. 날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활동 준비를. 그렇죠. 예전에 그 미쓰비시 창업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댐 경영이 필요하다. 댐 경영 뭡니까? 댐 경영 한마디로
비가 올 때 물을 많이 받아둬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그걸 나중에 쓰고 하는 거지. 비 올 때 펑펑 쓰면 홍수 난다. 네. 뭐 이러면서 사실 지금은 가뭄이잖아요. 날씨도 가뭄이고 돈도 가뭄인데 이럴수록 물을 많이 모아둬야 된다. 박수빈님, 내 자신한테 투자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했고, 다화님, 이미 빚이 있으면 저축보다는 당장 빚 줄이는 게 좋겠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기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면은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소득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그렇죠. 사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채를 줄이는 게 그렇습니다. 급선무다라는 겁니다. 삐까뻔쩍님, 수도권에서 땅 사두는 게 제일 안전빵인가 그러셨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도권 언제 땅 사두는 게 제일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 다른데 땅이라는 거는 진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땅의 단타 매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땅도. 그래서 이런 자산을 취득할 때 유동성 측면에서만 보면 토지는 굉장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불확실성의 시기에 어제 이제 이창용 총재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 충격이 오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인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충격 오면 올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같은 사태가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짜 위기가 딱 터지면 그때는 정말은 이제 비상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갬성쟁이 아빠님 진짜 두 분은 말도 잘하시고 영혼의 단짝이신 듯 그러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감사합니다. 말씀이죠. 예. 다화님 이미 빚이 있으면 네, 아까 읽어드렸던 이거구나. 거. 밑에 그다음에 부동산. 후기님 역시 한국은 부동산이네요. 네, 부동산. 그러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동산도 물론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7, 80년대 강남에 사놨으면 뭐 그렇죠. 지금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고 나면 그거 왜 그거 사? 애플 사지. 음. 애플 주식 사지 왜 그걸 사? 테슬라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일단은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의식 중에 주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주택까지는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어떻게든 사시는 게 좋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과도한 빚을 내 가지고 자산 취득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위험하다는 거. 레이저 레이서님이 두 분은 주식 코인 하시나요 했는데 사실 저는 주식은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식은 하는데 딩딩대학 컨텐츠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산 투자, 패시브 투자를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적립식으로.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그렇다. 네. 네. 저희 근데 마침 또 다음 저희가 준비한 빌런이 또 주식 관련 빌런이어서 네. 자연스럽게 좀 이어서 네. 그리고 이제 좋을 요거 것 하나만 같은데. 좀 네. 넘어갈게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아까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나온 이제 통계를 보면은 한국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많이 떨어졌죠 지금. 지금 0.11% 주간 떨어졌는데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0.09%일 때도 크다고 했는데 0.11%로 더 낙폭이 커지고 있고 2019년 3월 4일 조사 이후로 지금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0.18%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10년 만에 최대 낙폭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실은 지역별로 일괄해서 막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호재가 있고 뭐 어디는 GTX가 들어가고 많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지금 하락장은 맞다. 하락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네.